당시 한국 정당 사상 제일 오래된 정당이었는데 여의도연구소라는 이름은 새누리당 한나라당보다도 오히려 오래된 설립 당시 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의 정당 접수 연구소로서 이런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였고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포스트 박근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걸맞는 가치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물군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책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안철수 현상과 더불어서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 능력이 구체화되려면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시민과의 접촉의 면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당법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시민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책 능력의 확대와 관련해서 보면 역시 그 다양한 대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을 보면 어떤 보고서나 또는 용역 등의 최종적인 결론의 함의 등에 대해서 연구소들이 대부분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고정관념 또는 편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개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그 운용과 재정과 등등의 이런 부분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이고 또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부분과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에 그때그때보다 대응하는 역할이 연구소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독립적이어도 곤란할 것이고 너무 예속적이어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무슨 규정으로 단순화시켜서 엄격하게 전부 규정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연구소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구소 소장님의 정치력과 어떤 관록 등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자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기 과제에 집중하는 부분과 좀 더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좀 조화되어야 되지 않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과제에 좀 더 연구소가 초점을 두게 돼서 가치와 정책과 그리고 인물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김영준 교수님 발제문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거에 뭐 대체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 10여 년 동안도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고 실천해낼 수 있느냐가 5년 후를 결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